여러분, 잠깐만요. 화면을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60세 이상 여성분들이 평생 꿈꿔왔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그 간절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스킨십을 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의사 김수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이 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지난주에 제 병원을 찾아오신 한 환자분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68세의 이순자 여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 같은 나이에 이런 말씀 드리기가 부끄럽지만 사실 제가 아직도 남편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런데 나이 들었으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 여사님의 마음이 이상한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마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스킨십이나 애정 표현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든 사랑받고 싶고 따뜻한 손길을 원하는 게 당연해요. 특히 60세 이상 여성분들은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부드럽고 따뜻한 스킨십을 원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열정적이고 강한 스킨십을 좋아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부드러운 터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많은 남성분들이 이런 여성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런 건 필요 없을 거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성분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해요. 나 스킨십하고 싶어 라고 직접 말하기가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바라면서 혼자 아쉬워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의학적으로 봐도 적절한 스킨십은 건강에 정말 좋아요. 스킨십을 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은 사랑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혈압도 낮춰줘요. 또한 스킨십은 우울감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데 따뜻한 터치 하나만으로도 이런 외로움이 많이 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60세 이상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스킨십 부위 7곳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부위들을 부드럽게 만져주시면 여성분들이 정말 행복해 하실 거예요. 특히 마지막 7번째 부위는 많은 분들이 모르는 비밀 포인트예요. 이곳을 살짝만 터치해도 여성의 마음이 사르르 녹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손과 손가락이에요. 손잡기. 정말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간단해 보이는 행동 속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지 아세요? 제가 병원에서 만난 많은 60세 이상 여성분들이 가장 그리워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손잡기예요. 박명순 여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손잡는 게 당연했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남편이 내 손을 잡아주는 일이 거의 없어져요. 그런데 가끔 손을 잡아주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질 수가 없어요. 왜 손잡기가 이렇게 특별할까요? 의학적인 관점에서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손에 있는 신경 때문이에요. 손에는 정말 많은 신경이 모여 있어요. 특히 손가락 끝에는 온도, 압력, 진동을 느끼는 수용체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작은 터치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손이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손을 만지면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들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행복감을 높여주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손이 주는 안정감 때문이에요. 어릴 때
엄마 손을 잡으면 안전하다고 느꼈던 기억 혹시 있으세요? 그 느낌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손을 잡으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손을 잡느냐예요. 같은 손잡기라도 방법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먼저 잘못된 손잡기부터 알아볼게요.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첫 번째, 무신경하게 손을 잡는 것. 그냥 습관적으로 손을 잡거나 TV 보면서 딴 생각하면서 손을 잡으면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차갑게 느껴져요. 이때는 옥시토신 분비가 잘 안 돼요. 두 번째, 너무 세게 잡는 것. 손을 꽉 쥐면 오히려 불편해요. 혈액순환도 방해되고 마치 붙잡혀 있는 기분이 들 수 있어요. 세 번째, 너무 짧게 잡는 것. 잠깐 잡았다가 바로 놓으면 벌써? 라는 아쉬움이 남아요. 호르몬이 분비되기도 전에 끝나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의학적으로 효과적인 손잡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타이밍이 중요해요.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웃음이 나왔을 때, 감동적인 순간일 때 자연스럽게 손을 잡아주세요. 갑자기 손을 잡으면 놀라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은 강도예요. 손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듯이 잡아주세요. 마치 소중한 새를 다루듯이 조심스럽지만 따뜻하게 감싸주는 거예요. 이때 약간의 압력은 좋지만 너무 세면 안 돼요. 손가락 끝으로 상대방의 손가락을 천천히 쓸어주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이때 너무 빠르게 움직이지 마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여야 해요. 손가락 끝에는 특히 많은 신경말단이 있어서 이런 섬세한 터치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엄지손가락으로 손등을 그리듯이 쓰다듬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당신이 소중해요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전달돼요. 손등에는 압력을 느끼는 수용체들이 많아서 부드러운 압력을 주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최소 10초 이상은 유지해 주세요. 왜냐하면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짧으면 호르몬 분비 효과를 볼 수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손을 잡을 때는 체온도 신경 써주세요. 손이 너무 차가우면 상대방이 놀랄 수 있어요. 미리 손을 비비거나 따뜻하게 해서 잡아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손목 부분도 놓치지 마세요. 손목 안쪽을 엄지로 살짝 눌러주거나 쓸어주면 맥박을 느낄 수 있어서 더욱 친밀감이 생겨요. 손목에는 혈관이 가까이 있어서 온기가 잘 전달되거든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손바닥을 맞대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서로의 체온과 맥박을 느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순간이에요. 이때는 말하지 말고 조용히 그 순간을 느껴보세요. 정말 신기한 건 이런 손잡기를 규칙적으로 하면 혈압이 낮아지고 심박수도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만큼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뜻이죠. 김옥분 여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요즘 제 손을 이렇게 잡아주니까 잠도 더 잘 오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달콤해진 것 같아요. 손잡기만으로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부위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목과 목덜미예요. 목과 목덜미는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많은 분들이 목 주변은 만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예요. 올바르게 접근하면 가장 감동적인 반응을 볼 수 있는 부위 중 하나거든요. 의학적으로 보면 목에는 미주신경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요. 이 신경은 뇌와 심장, 그리고 여러 장기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목을 부드럽게 터치하면 이 미주신경이 자극되면서 몸 전체가 이완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또한 목덜미 부분에는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 혈관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이 부분을 따뜻하게 만져주면 전신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목은 정말 민감한 부위라서 갑작스럽게 만지면 놀랄 수 있어요. 반드시 천천히
부드럽게 접근해야 해요. 조미숙 여사님이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남편이 목뒤를 살짝 만져줄 때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도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나이 들어서 오히려 더 민감해진 것 같아요. 실제로 60세 이후에는 신경이 더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목 부분은 나이가 들수록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돼요. 그럼 목과 목덜미를 어떻게 만져야 할까요?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준비 단계예요. 갑자기 목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먼저 어깨에 손을 올려서 상대방이 터치에 익숙해지도록 해주세요. 어깨에서 천천히 목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목 옆부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목덜미 바로 뒤쪽보다는 귀 뒤쪽부터 천천히 시작해주세요. 이 부분이 덜 민감하거든요. 세 번째 단계에서 목덜미로 이동해요. 손바닥 전체로 목뒤를 감싸듯이 살포시 올려주세요. 이때 손가락으로 누르지 말고 손바닥의 온기를 전해주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네 번째 단계는 부드러운 마사지예요. 엄지와 다른 손가락으로 목 양쪽을 가볍게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마치 반죽을 살살 주무르는 것처럼 부드럽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목선 따라 쓸어주기예요. 손가락 끝으로 목선을 따라 천천히 위아래로 쓸어주세요. 이때 속도가 중요해요. 너무 빠르면 간지러울 수 있고 너무 느리면 답답할 수 있어요. 적당한 속도를 찾아서 해주세요. 여기서 특별한 포인트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목과 어깨가 만나는 지점. 여기를 의학용어로 승모근 상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엄지로 살짝 눌러주면 정말 좋아해요. 이 부분에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거든요. 또 다른 특별한 부위는 목 뒤 가장 아래쪽이에요. 목과 등이 만나는 부분 말이에요. 여기를 경추 7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손바닥으로 감싸주면 전신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어요.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목 앞쪽은 절대 누르면 안 돼요. 기도와 혈관이 있어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목 옆쪽이나 뒤쪽만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목을 만질 때는 상대방의 표정을 잘 살펴보세요. 불편해하는 기색이 보이면 즉시 멈춰주세요.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분은 목 터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목 마사지를 할 때는 시간도 중요해요.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피곤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1, 2분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그리고 목 터치에는 또 다른 특별한 효과가 있어요. 바로 신뢰감 형성이에요. 목은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부위라서 이 부분을 만지도록 허락한다는 건 상당한 신뢰를 의미해요. 그래서 목 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 특별한 기법이 있어요. 바로 온기 전달법이에요. 손을 목에 올린 상태에서 30초 정도 가만히 있어 보세요.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그냥 온기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때 상대방은 정말 특별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부위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등과 어깨예요. 등과 어깨는 많은 여성분들이 몰래 원하고 있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부위예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부위의 터치가 더욱 의미 있게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등과 어깨에는 정말 많은 근육들이 있어요. 승모근, 광배근, 능형근 등등. 이 근육들은 평생 우리 몸을 지탱해왔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 뭉치고 아프게 돼요. 또한 등뼈 양쪽으로는 자율신경이 지나가요. 이 신경들이 스트레스나 긴장으로 인해 자극받으면 온몸이 불편해지는데 등을 부드럽게 만져주면 이런 신경들이 안정되면서 전신이 이완돼요. 심리적으로도 등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등을 맡긴다는 표현처럼 등을 만져주는 것은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요. 박영자 여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남편이 등을 쓸어줄 때마다 마치 어린 시절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은 안정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모든 무게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죠? 등 터치가 단순한 물리적 접촉이 아니라 깊은
정서적 교감이라는 걸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럼 등과 어깨를 어떻게 만져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쓸어내리기예요. 목에서 시작해서 등 중간까지 손바닥 전체로 천천히 쓸어내려 주세요. 이때 손가락을 벌리고 넓은 면적을 만져주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방법은 둥글게 쓰다듬어 주세요. 어깨뼈 주변을 작은 원을 그리듯이 만져주세요. 특히 어깨뼈 안쪽 모서리 부분에 신경을 써주세요. 이 부분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거든요. 세 번째 방법은 포인트 압박이에요. 엄지로 등의 특정 부위를 살살 눌러주세요. 척추 양쪽으로 두 줄로 되어 있는 근육들을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눌러주면 돼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등을 만질 때는 리듬감이 있어야 해요. 일정한 템포로 반복적으로 해주면 더욱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마치 자장가처럼 말이에요. 등의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릴렉스 상태가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부위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얼굴과 이마예요. 얼굴과 이마는 정말 특별한 부위예요. 얼굴에 손이 닿는다는 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깊은 애정과 신뢰의 표현이거든요. 의학적으로 보면 얼굴에는 정말 많은 신경들이 모여 있어요. 특히 3차 신경이라는 뇌신경이 얼굴 전체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 신경은 감각뿐만 아니라 감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또한 얼굴에는 표정근이라는 특별한 근육들이 있어요. 이 근육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들이 긴장하게 돼요. 얼굴을 부드럽게 터치해주면 이런 근육들의 긴장이 풀리면서 더 부드러운 표정을 갖게 돼요. 심리적으로도 얼굴 터치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얼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부위니까요. 얼굴을 만져준다는 건 당신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김말순 여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내 볼을 살짝 만져줄 때마다 마치 공주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젊었을 때도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나이 들어서 오히려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60세 이후에는 격렬한 감정보다 이런 섬세하고 따뜻한 터치가 더 깊은 울림을 주게 돼요. 그럼 얼굴을 어떻게 터치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이마 터치예요. 손바닥 전체로 이마를 감싸듯이 올려주세요. 이때 약간의 압력을 주면서 온기를 전달해 주세요. 이마에는 많은 혈관이 있어서 온기가 잘 전달돼요. 두 번째 방법은 볼 쓰다듬기예요. 엄지손가락으로 볼을 천천히 쓰다듬어 주세요. 귀 앞에서 시작해서 입꼬리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주면 돼요. 세 번째 방법은 눈과 터치예요. 이 부분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약지 손가락으로 아주 살짝 깃털처럼 가볍게 터치해 주세요. 네 번째 방법은 턱선 따라가기예요. 손가락 끝으로 턱선을 따라 천천히 그려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살짝 스치듯이 해주세요. 다섯 번째 방법은 양손으로 감싸기예요. 양손으로 얼굴 전체를 감싸듯이 잡아주세요. 이때 엄지는 볼에, 나머지 손가락은 귀 뒤쪽에 놓고 조용히 온기를 전달해 주세요. 이 방법은 특히 강력한 안정감을 줘요. 얼굴 터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깨끗한 손이에요. 얼굴은 가장 민감한 부위라서 손을 깨끗이 씻고 해주세요. 그리고 손톱도 짧게 깎아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또한 얼굴 터치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특별한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호흡 맞추기예요. 얼굴을 터치하면서 상대방의 호흡에 맞춰서 손의 움직임을 조절해주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살짝 압력을 주고 내쉴 때는 힘을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 더욱 깊은 이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순애 여사님은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남편이 이마를 만져주면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사라져요. 마치 마법 같아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해주면 정말 꿀잠을 자게 돼요. 실제로 이마 터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뇌파를 안정시켜서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줘요. 얼굴 터치의 또 다른 효과는 피부 개선이에요. 부드러운 터치는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피부에 영양분이 잘 공급되도록 해줘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얼굴 터치를 받으면 피부가 더 부드럽고
윤기 있어 보이게 돼요. 자, 그럼 이제 5번째 부위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허리와 엉덩이 라인이에요. 이 부위는 많은 분들이 망설이는 부위일 거예요. 하지만 올바르게 접근하면 정말 놀라운 반응을 볼 수 있는 부위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허리 부분에는 요추신경이 지나가요. 이 신경은 하체의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중요한 신경이에요. 허리를 부드럽게 터치하면 이 신경이 자극되면서 하체 전체에 따뜻한 감각이 전달돼요. 또한 허리와 엉덩이 라인에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근육들이 있어요. 척추기립근, 대둔근 등등. 이 근육들은 평생 우리 몸을 지탱해왔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 관리가 필요해요. 심리적으로도 이 부위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허리를 감싸준다는 건 내가 당신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접근하느냐예요. 갑작스럽거나 부적절한 터치는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충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된 후에 해야 해요. 정미경 여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허리를 살짝 감싸줄 때마다 마치 온몸이 보호받는 느낌이 들어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 이런 터치가 이렇게 안정감을 줄 줄 몰랐어요. 허리와 엉덩이 라인을 터치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허리 감싸기예요. 뒤에서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듯이 잡아주세요. 이때 엄지는 등 쪽에, 나머지 손가락은 옆구리 쪽에 놓고 부드럽게 감싸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 허리 쓸어주기예요. 허리 라인을 따라 위아래로 부드럽게 쓸어주세요. 이때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넓은 면적을 터치해주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방법은 엉덩이 라인 따라가기예요. 허리에서 엉덩이로 이어지는 곡선을 따라 손을 천천히 이동시켜 주세요. 이때 옷 위로만 터치해 주세요. 또한 이 부위를 터치할 때는 분위기도 중요해요. 로맨틱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해야 해요. 갑작스럽게 하면 놀라거나 당황할 수 있어요. 여기서 특별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허리 터치를 할 때는 체중 분산이 중요해요. 한 손으로만 하지 말고 양손을 사용해서 무게를 분산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 더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허리 터치의 특별한 효과 중 하나는 자세 개선이에요. 허리 근육이 이완되면 자연스럽게 자세가 좋아져요. 그럼 이제 6번째 부위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무릎과 허벅지예요. 이 부위를 처음 들으시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릎과 허벅지는 정말 특별한 감각 포인트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무릎 주변에는 정말 많은 신경들이 모여 있어요. 특히 무릎 뒤쪽에는 슬화신경이라는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요. 이 부분을 부드럽게 터치하면 다리 전체에 시원한 감각이 전달돼요. 허벅지에는 대퇴신경과 좌골신경이 지나가요. 이 신경들은 하체의 감각을 담당하는 중요한 신경들이에요. 조영숙 여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무릎 뒤를 살짝 만져줄 때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가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무릎과 허벅지를 어떻게 터치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무릎 뒤쪽 터치예요. 무릎 뒤 오목한 부분을 손가락 끝으로 아주 부드럽게 터치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정말 민감하니까 살짝만 스치듯이 해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 무릎 옆쪽 만져주는 거예요. 무릎 양옆을 엄지와 다른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주물러 주세요. 이 부분에는 관절을 보호하는 인대들이 있어서 마사지해주면 무릎이 더 편해져요. 세 번째 방법은 허벅지 쓸어주기예요. 허벅지 옆면을 손바닥으로 위아래로 쓸어주세요. 무릎과 허벅지 터치를 할 때는 옷 위로만 해주세요. 부드럽게 해주세요. 특히 무릎 부분은 관절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터치해야 해요. 무릎과 허벅지 터치를 할 때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걸어 다닌 후 저녁 시간에 해주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또한 이 부위 터치는 장난기 있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너무 진지하게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7번째 부위를 공개할 시간이에요. 바로 귀와 귓불이에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이 부위가 실제로는 가장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특별한 포인트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귀에는 정말 많은 신경들이 모여 있어요. 특히 귓불에는 미주신경의 분지가 지나가는데 이 신경은 뇌와 심장, 그리고 소화기관까지 연결하는 중요한 신경이에요. 또한 귀에는 수많은 혈관들이 있어서 혈액순환이 아주 활발한 부위예요. 그래서 귀를 부드럽게 터치하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전통 한의학에서도 귀는 특별한 부위로 여겨져요. 귀에는 온몸에 경혈점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귀침술이라는 치료법도 있을 정도예요. 귓불은 특히 더 특별해요. 이 작은 부위에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서 아주 부드러운 터치에도 강한 감각을 느낄 수 있어요. 이미경 여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귓불을 살짝 만져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젊었을 때도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나이 들어서 오히려 더 민감해진 것 같아요. 실제로 60세 이후에는 신경이 더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귀 부분은 나이가 들수록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돼요. 귀와 귓불을 어떻게 터치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귓불 쥐기예요. 엄지와 검지로 귓불을 아주 살짝 쥐고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 깃털처럼 가볍게 해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 귀 윤곽 따라가기예요. 손가락 끝으로 귀의 윤곽을 따라 천천히 그려주세요. 귀 위쪽에서 시작해서 귓불까지 부드럽게 내려오세요. 세 번째 방법은 귀 뒤쪽 터치예요. 귀 뒤쪽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쓸어주세요. 이 부분에는 림프절이 있어서 마사지해주면 건강에도 좋아요. 네 번째 방법은 속삭임과 함께예요. 귀 가까이에서 다정한 말을 속삭이면서 동시에 귀를 살짝 터치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청각과 촉각이 동시에 자극되어서 더욱 특별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귀 터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귀는 연골로 되어 있어서 너무 세게 하면 아플 수 있거든요. 마치 나비가 앉는 것처럼 가볍게 터치해주세요. 귀 터치의 특별한 효과 중 하나는 릴렉스 효과예요. 귀를 부드럽게 만져주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온몸이 이완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정말 좋아요. 조정희 여사님은 남편이 귀를 이렇게 만져주면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져요. 귀 터치는 친밀감 형성에도 특별한 효과가 있어요. 귀는 정말 사적인 공간이라서 이 부분을 터치하도록 허락한다는 건 깊은 신뢰를 의미해요. 자, 이제 오늘 알려드린 7가지 부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손과 손가락, 마음을 가장 빨리 전달하는 통로. 두 번째, 목과 목덜미, 신경이 집중된 특별한 감각 포인트. 세 번째, 등과 어깨, 보호받는 느낌을 주는 부위. 네 번째, 얼굴과 이마, 깊은 애정과 신뢰를 표현하는 부위. 다섯 번째, 허리와 엉덩이 라인, 안정감과 보호감을 주는 부위. 여섯 번째, 무릎과 허벅지, 의외의 만족을 주는 숨겨진 포인트. 일곱 번째, 귀와 귓불, 가장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비밀 부위. 이 7가지 부위를 기억해 두셨다가 차례대로 시도해 보세요. 단,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부드럽게 접근하시는 게 중요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터치해 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스킨십이 필요 없다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60세 이후야말로 이런 따뜻한 터치가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지는 시기예요. 건강한 스킨십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그리고 부부관계의 건강까지 모두 지켜주는 특별한 치료법이에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분께 이런 터치를 선물해 보세요. 작은 손길 하나가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터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따뜻한 터치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함께 노력해봐요.